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지난번 안데르센 동화 중 하나인 빨간 구두의 실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학교에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원작 동화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꽤나 충격적이어서 표지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는 이 원작 동화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유튜브 등에서 영상으로 많이 다룬 상태라서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들이 사실은 그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며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빨간 구두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있죠. 되게 원작 동화들을 읽어보면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이 원작 동화를 다른 말로 잔혹 동화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잔혹 동화의 대표적인 작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형제가 있죠. 이번 이야기는 이 그림 형제가 만들었던 이야기들 중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 하나를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영아, 살해, 납치, 감금, 시기, 질투, 마녀 사냥의 살인까지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가난한 집안의 남매였던 헨젤과 그레텔은 계무에 의해 숲에 버려지게 되었고 이 숲에서 헤매던 남매는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게 되죠. 매우 배고팠던 이 남매는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 있는 과자나 초콜릿들을 다 뜯어 먹어요. 하지만 사실 그곳은 마녀의 집으로 마녀는 헨젤과 그레텔을 통통하게 살을 찌워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위험한 순간 기지를 발휘한 이 두 남매는 화덕에 마녀를 가둬 태우고 마녀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멋모르고 읽었더니 어린 시절에도 화덕에 마녀를 집어넣고 태웠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과자로 만든 집에서 문이든 테이블이든 온갖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으로 만들어져 무엇이든 뜯어먹을 수 있었다는 이 공간은 많은 아이들에게 큰 환타지로 다가왔고 현재도 아이들의 환타지에 많은 모티브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큰 상상력을 더해주며 사랑받던 동화가 사실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1962년 독일. 동화 연구를 위해 헨젤과 그레텔을 읽던 동화학자 게오르크 오세그라는 사람이 이것이 단순 동화가 아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둔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한 직감으로 인해 각종 문헌 조사 및 실험 등을 통해서 그림 형제가 실제 살인사건을 동화로 각색했음을 밝혀내게 되었는데요. 게오르크는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인 슈페라르프 숲이 인근 주민들에게 마녀의 숲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직접 그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게오르크는 동화가 실제 이야기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화의 내용에만 집중하며 실제 헨젤과 그레텔의 집을 찾으려 하였는데요. 자, 헨젤과 그레텔 책의 일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헨젤이 굴뚝을 고양이라고 착각한 건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의 역광 때문이었다. 이 실제 책에 쓰여진 내용에 따라 아침 햇살이 역광이었다는 것은 집의 위치가 해와 같은 동쪽이기 때문이었다라는 등 이런 동화책에 쓰여진 자잘한 문구들을 이용해 슈페라르프 숲을 돌아다니며 남매의 집터를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동화책상 여기가 헨젤과 그레텔의 집터였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곳에 도로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게오르그는 프라이부르크 도로 건설 회사로 찾아가 해당 도로가 들어서기 전에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도로가 생기기 전인 1954년 11월 4일 창고가 딸린 목조 가옥터가 철거되면서 보상금이 지불된 내역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오르크는 이곳이 헨젤과 그레텔의 집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또 다른 조사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마녀의 집을 찾는 조사입니다.
8살 꼬마아이의 바지 주머니에 작은 조약들을 가득 채워서 마녀의 집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레텔이 그랬던 것처럼 빵 대신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려가며 집에서부터 숲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번이나 실험을 거듭해봤지만 매번 동화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의 숲이 나올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계속되는 실패에 게오르크는 자신이 직접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동화 내용대로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동화 속의 공터가 실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살 아이의 보폭으로는 나오지 않았던 장소가 성인이었던 게오르크의 보폭으로 나왔다는 것은 헨젤과 그레텔 역시 8살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성인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찾게 된 공터 부근에서 남매가 버려진 후 걸어갔던 그림책 속의 숲속길과 비슷한 숲길을 발견하게 됐고, 또 그 일대를 조사하여 마녀의 집터, 빵 굽는 화덕들, 그리고 식기류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게오르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빵 굽는 화덕 중 하나에서 목 졸려 죽은 어느 젊은 여인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167cm로 갈색 눈썹과 갈색 머리, 그리고 매부리 코가 특징인 전형적인 디나르형이었으며 유럽 중남부 산악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질로 그녀의 선조들 중 누군가가 그곳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골의 주인은 군살 없는 날씬한 체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헨젤과 그레텔 1818년본 동판화에서 과자의 집 주인인 마녀의 말투에 사투리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게오르크는 그 사투리를 근거로 해당 사투리를 쓰는 지역을 수소문하다가 하르츠주의 베니게로더라는 지역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빵 굽는 마녀라고 불린 카타리나 슈라더린의 중범죄인 신문에 대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서술이라는 제목의 재판 보고서를 찾아내며 헨젤과 그레텔의 실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1638년 독일 한스 메칠러와 그레텔 메칠러 남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사실 성인이었고, 당시 브란덴부르크의 궁정 제빵사였던 한스 메칠러는 궁정 제빵사로서 부진을 겪고 있던 터라 궁정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르츠주 베르니게 루더 마을. 크레들린 부르크 수도원의 막내 수도사였던 이 카타리나 슈나더리는 랩쿠언이라는 흡추맛 쿠키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쿠키 맛이 아주 좋아서 뉴른베르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고요. 이 쿠키의 소문을 들은 한스는 쿠키의 레시피를 갖고자 하여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카타리나와 결혼하여 이 쿠키 레시피를 가로채고자 한 것인데요. 다짜고짜 찾아와 청혼하는 한스를 카타리나는 당연히 거절했고, 매일같이 찾아와 청혼하는 이 한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카타리나는 결국 도구들을 챙겨 야반 도주해버립니다. 숨어서 조용히 지내며 제빵 기술에 몰두한 카타리나는 기존보다 훨씬 맛있는 랩쿠언 쿠키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한스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다시 이 랩쿠언 쿠키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카타리나의 새로운 랩쿠언 쿠키는 더욱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한스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스는 계획을 바꿔요. 이미 한 차례 청혼에 실패한 한스는 계획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시립재판소에 카타리나를 마녀로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마녀 사냥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해서 약간의 의심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목숨을 잃는 것이 다반사였는데요. 한스는 카타리나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빵을 찾게 하기 위해 주술과 특수한 약을 탔던 것이라며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1647년 7월 15일 겔른하우젠에 위치한 2단 신문소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고통스러운 고문에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또 별다른 증거가 없어 신문관들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카타리나가 신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한스가 꾸며낸 짓이라고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한스가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며 한밤중에 여동생 그레텔 메칠러와 함께 카타리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스 남매는 한밤중 집에서 쿠키를 굽고 있던 카타리나를 목 졸라 죽이고 증거인멸을 위해 그녀의 시신을 화덕에 넣어 불을 지핍니다. 이후 남매는 랩쿠언 쿠키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랩쿠언 쿠키의 레시피는 이후 게오르크가 집터의 작은 비밀 공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한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맛있는 쿠키를 먹을 수 없자 사람들은 카타리나가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이런 카타리나의 죽음에 한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긴 하지만, 한스는 궁정제빵사로 당시 꽤나 높은 귀족에 속해 있었고, 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며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오르크는 이 사건이 헨젤과 그레텔의 실제 이야기이며, 한스와 그레텔 메칠러 형제가 살인범이며, 화덕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던 마녀는 사실은 그들 손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했던 희생자 카타리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야기가 입을 통해 내려오면서 와전되었거나 그림 형제가 동화적 서사에 알맞도록 내용을 뒤바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의 모든 것이 사실 게오르크와 그의 조수 단 2명의 조사와 증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런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허구이며 거짓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세간에서는 게오르크의 주장에 대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픽션에 대한 또 다른 픽션일 뿐이다 라며 팩트로는 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오르크가 찾아낸 유골이나 식기류, 레시피 등은 실제로 남아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중세 유럽에서 전염처럼 퍼져나갔던 죽어야 멈출 수 있는 춤을 모티브로 했던 동화 빨간 구두에 이어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로 내려왔던 헨젤과 그레텔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동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이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잔혹동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